트윈이라고 해서 단일 디지털 트윈이 아니라 멀티플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하면 연동시켜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 최적의 공정을 이제 디벨롭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 연구 내용까지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고 그것들이 인테그레이션 돼서 이제 실제로 어떤 체계화된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구조를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CPS 코어 테크놀로지에는 이제 피지컬 AI 이제 정밀한 디지털 트윈, 정밀하다는 것은 액큐리시가 높다, 심플 리얼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래서 리얼리티가 높은 디지털 트윈이 아니면 우리는 뭐 쓸모없는 T가 되겠죠. 그 리얼리티가 높은 그런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AI.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그런 공정 최적화를 하는 기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생성형 AI, 챗GPT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챗GPT를 어떻게 공정에다 쓸까? 굉장히 생소하시죠. 근데 이미 MIT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해외 유수의 대학 레벨에서는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UPenn, MIT 뭐 이런 좀 괜찮은 학교들이 이미 시작을 했고, 저희도 이러한 관련된 논문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더스트리얼 AI, 그 다음에 CPS의 어떤 군집제어라는 이러한 기법들이 이제 인테그레이션 돼서 요게 이제 현대사에 이제 들어갈 이제 공정 최적화할 아키텍처인데요. 요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공정에 인젝션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이것을 저희는 이제 개발하고자 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딱 그 연구를 토픽을 정하고 있는 게 최적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 보면 이제 아직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을 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게 가시화하는 쪽을 디지털 트윈이라, 처음에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D로 이제 VR을 막 예쁘게 보여주고 현장에 있는 그대로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그 기술, 그게 디지털 트윈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가상현실 기술, 메타버스 기술, 이게 디지털 트윈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MIT, 저희 MIT가 공동연구 하는데, 저희 기반으로 해서 공동연구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MDT라는,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요, AAS라는 그 독일의 그 라미 4.0이라는 CPS 표준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에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또 규격을 정했어요. 그걸 AAS라고 적용했고요. 그래서 AAS의 약자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Asset Administration Share이라는 이름의 표준이고, 그것을 더 확장한, 애초에서 확장한 게 MDT, Manufacturing Digital Twin이라는 표준이에요. 근데 그 표준에서 규격 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조체예요. 정보 구조체. 그래서 정보를 담는 그릇. 근데 구조체 여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그죠? 그게 디지털 트윈의 어떻게 보면 실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닥터 그리브, 이분이 이제 닥터 그리브인데요. 이분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제시했고, 근데 용어 DT라는 용어는 나사에서 이제 처음 쓰게 됐어요. 용어를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러드 인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피지컬 트윈의 미러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미러링된 정보 구조체. 그래서 어셋 오브 인포메이션 컨스트럭트라는 정보 구조체라고 디지털 트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지금 표준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피지컬 트윈의 카운터 파트가 되는 디지털 트윈, 뭐 이미지 아니야? 근데 이게 구조체라는 얘기예요. 정보 구조체. 그리고 정보 구조체에 담기는 그 정보의 해상도, IoT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텐데, 그 IoT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해상도가 높다. 촘촘하게 데이터를 끌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객체가 디지털 트윈이 생성될 거고,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 한 시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그
유리공정 같은 건, 화학공정 같은 건 하루에 한 번씩 샘플링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러프한 샘플링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타입의 그런 디지털 트윈이 생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이걸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중요한 것들만 잡고 갈게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여러 아주 유명한 기업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지컬 트윈, 피지컬 객체 혹은 피지컬 프로세스의 어떤 디지털 레플리카, 레프레젠테이션, 이게 디지털 트윈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체는 데이터베이스다 혹은 구조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어노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디지털 트윈은 이제 물 탔어요. 이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솔루션 프로바이더든지 아니면 이것을 응용을 하는 응용 기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디지털 트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디지털 트윈 그거 뭐에 갖다 써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IoT는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될 건데 그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우리가 직접 쓸 필요가 이제 없어요. 이제 앞으로 디지털 트윈이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IoT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들여다보고 물리 시스템에 대한 상태를 추정하고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될 겁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정의를 할 적에 디지털 트윈을 어떤 인터페이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그 객체 정의 약적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요. 그래서 앞으로 130조 정도가 140조인가요? 이 정도로 그냥 굉장히 스티하게 올라가는 그런 마켓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는 그런 기술이 되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모든 객체는 기술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 개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관찰 판단, 예측 최적화, 이 네 가지, 크게는 확장적으로 5가지를 디지털 트윈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왜 해요? 왜? 하는 목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그 하는 목적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프로덕트에 대한 혹은 라인에 대한 설계 개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오브젝트가 생성돼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운용되면서 그 운용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찰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상태 예측,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최적화하는 데까지 이러한 프로세스를 돌게 되고 그 인터페이스로서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것이 메타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로 메타버스가 될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는 죽어 있잖아요. 근데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은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트윈의 로드맵이요. 이제 저번에 이제 받은 평가 같은 평가를 많이 들어가니까 평가해보면 처음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디지털 트윈 만들어요 하면 기업들이 와서 디지털 트윈 한다고 제안서 하고요. 그러면 뭐 샀어? 시뮬레이션 모델 만드는 거를 디지털 트윈이래요. 그 다음 1년 지나고 나니까 저희는 네트워크 연결돼서 그 실제 피지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받아다가 가시화시키고 가시화를 넘어서 시뮬레이션에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에 예측을 할 수 있어요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지능성과 이제 어떤 신뢰성까지를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확보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의 스테이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디지털 트윈은 뭐냐 했을 때 이제 자율형 디지털 트윈과 그 다음에 하이퍼 디지털 트윈, 하이퍼라는 건 페더레이티드, 군집형 디지털 트윈. 그래서 군집 드론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디지털 트윈도 이제 군집화돼서 이제 여러 이중의 디지털 트윈이 협업해서 통합된 고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디지털 트윈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R&D 파트 쪽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이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하나 이제 뭐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우리 디벨롭 해야 돼 했을 때 저도 그 고민 많이 해요. 왜냐면 디지털 트윈 만든다 그러면 솔루션들마다 다소코 쓰시는 분들 아니면 뭐 다른 LG 거 쓰는 분들, 시멘스 쓰는 분들 다 다르잖아요. 솔루션 각 개별 솔루션들마다 만들어내는 기법들이 다르고 나온 그 결과물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부분들을 뽑아냈고 우리 회사 나름대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면 돼요. 인스턴스 어떤 객체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를 봐도 그렇잖아요. 행위가 있고 각 신체 부위, 지체별로 속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인 거죠. 상태값, attribute. 그 다음에 그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또 외부와 내부의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객체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메소도로지가 있어요. 그 메소도로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리액션을 할 수 있는 반응 모델링 하는 기법. 그 다음에 절차. 우리가 지금 공정이잖아요. 공정 얘기를 할 건데 공정은 이런 펑셔널 모델링 기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ttribute은 바로 오브젝트 모델링. 이게 GIS, 여기는 이제 아마 그 공간 모델링 같은 것도 디지털 트윈으로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국서부 과제 하게 되면 GIS, 그게 디지털 트윈이야 이렇게 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것도 디지털 트윈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속성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모델링 기법에 의해서 GIS 정보 같은 건 스태틱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이내믹함, 거기에 다이내믹한 센서 데이터로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오버레이 시키게 되면 그것은 이제 동적 데이터가 한데 통합되는 속성으로서 디지털 트윈의 객체 엘리먼트를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행위가 동작을 하면서 속성 데이터를 끌어다 쓰고 다시 밖으로 밀어내고 또 내부에 있는 다른 펑션들한테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약간 이론적이죠. 그래서 뒤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닥터그리프 쪽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먼저 우리 OO 개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개념으로 접근시키면 굉장히 쉬워요. OO 개념에서 클래스 개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클래스, 템플릿이죠. 그 템플릿, 그래서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크를 위한 해상도가 낮은 오브젝트에서부터 클래스부터 매우 고해상도의 그 오브젝트까지. 그래서 트래픽 매니지먼트 한다 그러면 자동차의 내부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걔의 위치와 속도 정도만 알면 되죠. 그러면 이 정도 해상도. 근데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수까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동차는. 그러면 이 정도 해상도. 그래서 여러 가지 해상도의 그런 프로토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실제로 컴퓨팅, 디지털 공간에서 실행할 수 있는